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12.1%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약 5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공포에 휩쓸려 손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앤부업 요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이번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요. 둘째, 과거 전쟁이나 위기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셋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절대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공개된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검증된 재테크 정보와 부업 방법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첫 번째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로 상승하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를 꺾고 오히려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3월 4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3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원화가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하며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 요인이 더 커진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 전쟁 시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 당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 S&P500은 약 20% 하락했지만 실제 전투가 시작된 1991년 1월 17일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6개월 뒤에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판란은 격언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더 최근 사례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살펴볼게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코스피는 같은 해 9월 30일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약 20.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회복해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간에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역사적 사례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쟁 발발 초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락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지면 시장은 회복합니다. 둘째,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패닉 셀링으로 바닥에서 파는 것이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KB의 생각 분석에서도 전쟁 초기 급락 구간에서의 매도는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은 과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에서 추가 충격이 왔다는 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 패턴을 맹신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할까요? 첫 번째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을 분산해서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금액을 5등분해서 매주 또는 격주로 나눠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한 번에 올인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비중 조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현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돈이 주식에 묶여 있다면 추가 하락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유 현금이 있어야 공포장에서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섹터 재배분입니다. 유가 상승기에는 에너지, 방산,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반면 기술주나 성장주는 금리 상승 압박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원자재, 금, 에너지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섹터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폭락은 긴 투자 여정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SP500이나 코스피 같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이제 폭락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패닉 셀링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파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 바닥 근처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면 다시 매수하는데 이때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한 후입니다.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레버리지 상품 무분별한 활용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확신하며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올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시기에 레버리지 상품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횡보장이나 추가 하락 시 레버리지 상품은 복리 효과로 원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전문가들도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만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끌 투자죠. 폭락했으니 대출받아서 저가 매수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가 하락이 오면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원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반대 매매 압박까지 받으면 바닥에서 강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SNS 정보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에는 특급 정보라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 없는 루머이거나 본인이 물린 종목을 떠넘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일 종목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종목만 오르면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종목에 몰빵하면 리스크가 극대화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산 투자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정유, 석유화학 관련주가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 섹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추격 매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세를 보입니다. KRX 금 현물이나 금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러 자산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ETF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안전자산들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발상 관점에서 기술주도 언급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번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5년, 10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지금의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쟁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선언하며 군사작전을 축소하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걸프전 패턴과 유사하죠. 두 번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확전되면 유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이 경우 추가 하락과 긴 회복 기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현 수준에서 교착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변동성 높은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폭락은 미국-이란 전쟁, 유가 급등, 외국인 매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전쟁 초기 급락 후 시장은 대부분 회복했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대응 전략으로는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조절, 섹터 재배분, 장기 관점 유지가 있습니다. 넷째, 패닉 셀링, 레버리지 남용, 비투, 루머 추종, 몰빵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에너지, 방산, 금, 달러 등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좌를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감정을 한 발 뒤로 물리고 냉정하게 본인의 투자 원칙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분산 투자는 되어 있는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시장에서 눈을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관련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으니 함께 시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융행부업 요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응원합니다.